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유명한 성갑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유방암에 대해서 역사도 배웠고 또 유방암의 그 예방 방법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또 어려워서 우리가 한 번 듣고는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좀 더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방암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보통 사람보다도 높은 유방암이 걸릴 고위험군에 있는가, 혹은 내가 유전성 그 유방암 인자가 있는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유방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제네틱 카운슬링, 유방암 인자를 검사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방암 인자가 있어서 유방암이 생기는 거는 유방암 환자의 한 5 내지 10%, 한국인으로 얘기하면은 이 발견되는 게 그 100명 유방암 환자를 유전자 검사를 하면 1 내지 2%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제네틱 카운슬링을 하면 요즘 환자들이 산부인과 의사 오피스나 혹은 그 의사 오피스 가면은 이 여러 그 컴퍼니에서 이 그 유전자 검사 킷을 만들기 때문에 이 샘플을 많이 갖다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 침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뱉어봐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또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근데 그렇게 검사를 할 수는 있죠. 그러면은 당신 이게 파지티브인데 네거티브인데, 근데 그 그 제네틱 검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제네틱 카운슬러라고 해서 대학에서 유전학을 배우고 또 임상 유전학을 배운 전문적인 제네틱 카운슬러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가면은 이분이 패밀리 히스토리 이런 걸 전부 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요즘 유전자 검사를 하면 꼭 유방암에 대한 것만 하지 않고 유방암하고 난소암 혹은 췌장암 혹은 갑상선암, 다른 암하고 여자가 연계된 그런 암 인자가 있나 없나, 그걸 멀티진 테스트라고 해요. 그런 것도 함께 하고, 그리고 이분들하게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팔로우 할 때 아주 자세한 설명을 줘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방암 검사를 보내지만은 항상 이 유방암 인자 검사가 필요할 때는 제네틱 카운슬링을 한 후에 그분을 만나보고 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일 모델이라는 것은 그냥 히스토리로, 그냥 과거에 그렇죠. 게일 모델은 내가 리스크를 내가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나 그걸 아는 거고, 지금 하는 건 내가 그러면은 아주 그 나쁜 그 유전 인자가 있어서 유방암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걸 아는 거죠.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멀티지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전이 그렇죠.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유방암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죠? 그 난소암. 그렇죠. 또 거기서 조사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립선암이라든지 혈액암이라든지 혹은 육종 이런 게 관련된 암들이 그 유전인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제 유방암은 BRCA1, BRCA2, TP53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에 슬라이드에 보듯이 제네틱 카운슬러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유전인자, 암에 관련될 수 있는 유전인자를,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인자를 검사했는데 당신은 다 네거티브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어떤 유전인자가 이상은 있는데 현재까지 그 유전자 이상에 관련돼서 암이 보건된 건 없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한 10년이나 20년 있다가 다시 한번 그거를 알아봐야죠. 혹시 그런 게 생겼나 안 생겼나. 그 유전자인 검사는 상당히 비싸지요? 지금은 뭐 많이, 제가 확실한 가격은 모르지만은 옛날에 뭐 5,000불에서 10,000불 하던 중에 그게 비하면은
제 생각에 한 10분의 1로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이걸 하려면은 인슈런스에서 대개 헬스 인슈런스, 건강보험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시키면 인슈런스 회사가 거덜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만 한다고요. 그러면 게일 모델이 그게 게일 모델은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되죠.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그 암에 관련된, 유방암에 관련된 유전인자는 BRCA, Breast Cancer 유전인자 1, 그 BRCA2, 이게 가장 많아요. 한국은 유방암 환자의 한 1, 2%가 있고, 아스케네시 주 유방암 환자에는 10%가 이게 발견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이 아스케네시 주면은 유방암 인자 검사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인슈런스에서 허락을 한다고요. 그리고 브라카 1, 2가 BRCA 1, 2가 발견된 경우에는 70세까지 유방암 걸릴 확률이 얼마냐? 40 내지 60%, 반 이상이 걸리는 거라고.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난소암 걸린 경우는 15 내지 40%. 근데 유방암은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자기가 보게 되고 마모그램 하고 그러는데 난소암은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서 그 수치를 안다든지 혹은 그런 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난소암이 생긴 경우에는 벌써 복수라 차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 발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소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치료를 좀 더 빨리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소를 떼면은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유방암 걸릴 확률이 한 반으로 준다고. 유방암이 원래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난소를 떼내니까 에스트로겐이 덜 생산되니까 그렇죠. 이 유방암의 확률 리스크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재밌네요. 예. 그래서 결국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크, 당신의 유방암에 노출되는 그 위험도, 내가 고위험군에 속하는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거는 5년 안에 유방암 걸릴 확률이 1.7%가 넘는다든지, 평생 유방암 걸릴 확률이 20%가 넘는다든지, 혹은 유전암 인자검사에서 파지티브 나올 경우는 이거는 아주 그 레드 알럿이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특별히 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브라카 1, 2가 유전인자를 가진 경우에, 그런데 그 아주 어려서 검사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암이 있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25세 이게 파지티브, 그 나이에서 유방 다 띄고 그럴 필요는 없죠. 암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한 35세 이 정도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인 수술을 35세에서 45세 사이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40% 유방암이 안 걸리는데 내가 왜 그걸 꼭 해야 되나? 혹시 내가 안 걸리고, 제가 보는 의사 부인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보게 되지만 60세까지 됐는데 브라카 진이 있으면서도 암이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우선 지금 현재 난소가 당신한테 뭐 그렇게 그 호르몬을 많이 내는 건 아니니까 난소부터 띄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 그 결정에 따라서 수술 안 하고 그렇게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브라카 1, 2가 파지티브인데 나는 수술하기 싫어요 하는 경우에는 그 에스트로겐을 그 반대하는 약,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있다고, 그 약을 그 수술할 때까지 이걸 준다고요. 그리고 1년마다 메모그램하고 브레스 MRI를 실시하죠. 이게 지금 얘기 드린 거는 특별히 유방암에 고위험군이나 유방암 인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예방해야 되나. 그리고 보통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40세 이상부터 메모그램 하는 거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유방암 검진 받는 거하고 자가 검진하는 거, 그런 건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인자가 있는 리스크가 고위험군들은 이러한 아주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메모그램 합니까? 40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게 하고 또 요즘은 소노그램도 많이 하죠. 초음파를 많이 하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메모그램 하면 왜 안 보이느냐? 흰 눈 속에서 폴라베어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덩어리가 있으면 하얗게 보이는데 저 전체가 희게 보인다고. 왜냐하면 유방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초음파를 갖다 대면은 덩어리나 이런 건 확실하게 거기서 보이게 된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는 그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죠. 요즘은 또 이렇게 디지털 마모그램 뭐 그렇죠. 이런 용어도 디지털 나오는데 마모그램.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아유, 그건 어드밴티지가 많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1970년, 80년대 환자를 보면 환자가 사진을 들고 왔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메모그램 하고 나서는 이런 그 이미지를 트랜스파이가 쉬워요. 컴퓨터 이런 데 인터넷을 하면 여기서 볼 수 있고 저장하기도 쉬워요. 뭐 10년, 10개, 20개 하면은 그 날짜만 찍으면 다 오니까 저장하기 쉽고, 그리고 그 그림을 확대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 디지털 마모그램의 그 혁신이죠. 그 브레스 이미지. 예.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이 디지털 마모그램 또 초음파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리스크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예. 또 일찍 치료하면 그만큼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예. 이제 매 5년, 10년 이 진단에 대한 것도 발전한다고요. 그리고 디지털 메모그램도 요즘은 3D 디지털 메모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D를 찍으면은 유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으면은 하얀 게 보이면은 이게 유방의 한쪽 끝에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다른 쪽 끝에 있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라서 찍으면은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유방에 덩어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두세 개 양성 그게 겹쳐가 이렇게 보이는 거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T 촬영하고 비슷합니까? 그래,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방사선이 훨씬 덜 들고, 그리고 3D를 찍게 되면은 장점이 리콜 레이트. 어떤 경우는 마모그램을 했는데 0이라고 딱 나온다고. 바이렛 0. 이거는 한 번 더 찍어야 된다. 지난번 찍은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판정할 수 없다는 그렇죠. 다시 가서 찍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3D를 하면 다시 가는 경우가 한 20, 30% 줄어요. 그래서 3D를 허락하면 3D를 하는 게 좋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은 우리에게 상당히 그 두려운 그런 병이지만은 이렇게 또 전문가가 계셔서 우리가 일찍 발견하고 또 좋은 치료율을 보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유방암의 그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